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엔 아무래도 주인공이 네네.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그렇죠. 뭐 단연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외국인 매수 상위를 봐도 네네. 1위부터 5위가 다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뭐 이런 그러니까요. 삼성에 그냥 들어갔다라고. 맞아요. 볼 오늘도 정도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살걸요? 그러니까 딴 거보다 삼성전자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지난주 이슈들부터 먼저 체크를 네.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용, 미국에서 네네. 고용이 나왔죠. 네네. 우리 입장에서 잘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 잘 나온 거고 거기는 조금 고용 시장이 안 좋다. 네, 그렇죠. 일단 그 비농업, non-farm,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매달 발표되는데 네. 6월 발표가 20만 6천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게 19만 건이니까 조금 더 나왔죠. 5월 달이 21만 8천 건이었는데 이거보다 낮아졌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5월하고 4월 달 숫자가 각각 5만 몇천 건씩 확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난 5월, 4월 달이 예상보다 고용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2개월 합해서 11만 명 정도가 더 낮게 잡혔거든요. 그런 거 대비했을 때 6월 달이 1만 명 더 나온 거니까 네. 실제는 9만 명 정도 이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 고용이 냉각됐다는 거를 반증한 데이터로 네.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러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상승했겠네요. 이게 많이 상승했어요. 거의 7, 80%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잘린 사람이 많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네. 실업률은 4.1% 반올림에서 4.1이거든요. 전월 달이 반올림에서 4.0이었으니까 조금 올랐는데 네. 사람들이 왕창 잘려서 하면은 또 그 무슨 고용이 너무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고 경제 활동을 참여하는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졌어요. 아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잘린 숫자보다도 밑에 그 숫자가 낮아지면서 네. 실업률이 높아진 거죠. 아. 이게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업률은 올라갔지만 아직 뭐 각도가 높진 않고 그다음에 비농업 신규 고용은 높게 나온 것 같지만 2개월 연속 그 지난달 지지난달 왕창 낮춰졌기 때문에 둘 다 고용은 표면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걸로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로 높아졌습니다. 네,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까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미국에서는 관세 이야기도 굉장히 네네. 많고, 뭐 유럽도 중국 전기차 관세, 맞아요. 여기저기서 관세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이든은 아직도 그만두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네. 뭐 ABC, 뭐 CNBC 뭐 그런 게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어쨌든 간에 여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니까 네. 관세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있던데요. 트럼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 합쳐져가지고. 그렇죠. 그게 안 좋은 거죠. 과거 흐름이 있어서.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예전에 트럼프 집권 시기일 때 18년, 19년 사이에 관세를 한 21%로 높였어요. 네. 원래보다 18%포인트나 높았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가격을 사실은 더 높일 수 있는데 네. 별로 안 높였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누군가가 그 관세 가격 내는 16% 이상을 누군가 pay the price, 누가 돈을 지불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누구냐? 핵심은 일반 소비자다. 어... 일반 소비자가 거의 80%고 네. 이번에 만약 감세까지 하면은 관세는 외부에 수출하는 그 상대국한테 돈을 매기는 건데 그쵸. 그것도 일반 서민이 내야 되는 거고 감세를 하면은 돈 많이 버는 기업들, 고소득층한테 감세가 효과가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뭐예요? 대부분 힘없고 힘든 60% 바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관세, 감세 효과 나쁜 걸 다 받는다. 이렇게 지금까지 되면은 관세 감세 효과로 인해서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감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한테 좋다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에 당선됐을 경우 이거는 파지티브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경기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잘 버티는 기업들.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런 상황이 벌써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16년, 17년부터 전 세계가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세컨드 라운드 오브 트럼프이즘이 되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기회는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 핵심이 뭐냐면은 애매한 기업들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쪽으로 수혜가 안 갈 겁니다.
큰 기업, 큰 확실하. 나라. 그렇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제 오늘 관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확실한 기업을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단연 삼성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확실한 기업. 뭐 시가총액이 500 몇십 조 되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400조예요. 우리나라가 코스피 2,400조에 500 몇십 조니까 한 20 몇 프로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흔들리면 다른 것도 흔들리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막 하는 목표 거죠. 주가 12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12만 원 가면 코스피 막 2,900 간다. 2,900 넘죠. 3,000피 간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12만 원 갈 정도면 하이닉스도 아마도 한 3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바로 3천이지. 진짜 3,000피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안 가고도 네. 삼성전자 한 30% 가면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이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사실 하락 종목이랑 상승 종목 그렇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30% 올라갈 때 다른 것도 20% 올라갈 것이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아직 3천은 아까 설레발인데 네. 2,900 안착은 시간 문제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실적 들어볼까요? 관련해서 가볼까요? 네, 갑시다. 붕붕. 네, 가자. 네, 갑시다.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10조 4천 나왔는데 리포트가 한 열 몇 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까지 어제까지 나온 리포트를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네, 첫 번째 리포트는 레거시. 레거시가 온다. 네, 레거시가 뭐예요? 레거시 원래 하던 거. 원래 하던 거. 네. 그치, 구닥다리. 네, 레거시 시간이 온다. 레거시의 저력이 있다. 그 한국말로 범용 제품의 힘이다. 네. 그게 리포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어요. 어... 두 번째는 네. 업사이클. 업사이클. 메모리가 이제 상승 사이클이다. 이제 이제 시작이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네네. 엔비디아의 레거시가 아닌 어드밴스드 HBM용으로 아직 없어. 그래도 엔비디아의 레거시 저기 HBM 중에서도 옛날 구닥다리는 삼성이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레거시는 다 해. 어. 근데 앞서 있는 어드밴스드 HBM4 엔비디아로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레거시만 가지고 실적이 좋다.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니까요. 예상을 깜짝 놀라게. 깜짝 놀랐죠. 네, 10조 4천억이라는 숫자가 골만삭스에서 9조 나왔고 이 숙덕에서는 9조 이상도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하이를 하더라도 1조에 선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높은 컨센보다도 맞아요. 1조나 높게 나왔으니까. 이게 매출이 뭐 80조, 80조 되는 회사인데가 1조 차이가 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그런 얘기 있던데 재고 환입 인식 규모가 커졌다. 맞아요. 매출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매출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마진의 차이고 마진은 뭐예요? 원가이거나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원가를 막 갑자기 줄이는 거는 뭐 사람을 자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비용이 확 줄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높았다고 보는 거죠. 뭐 디램이나 낸드를 10개 팔게 했는데 그 개수가 늘지 않았으면은 네. 가격만 늘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어떤 재고가 있었어요. 재고. 재고가 쌓여 있었는데 네. 재고가 쌓여 있는 것 중에서 이거 나중에 손실될 것 같아라고 충당금을 쌓아 놓는 기율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원래 3월 말 기준으로 5조 5천이 있었어요. 네. 5조 5천이 반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대다수겠는데 정확히 5조 5천 중에서 반도체 또는 거기서 메모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구분 사업보고서 안 나와 있고요. 그거를 귀뜸을 들은 애널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5조 5천이라는 재고 평가 충당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향후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평가 충당금이 환입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를 까질 수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번 분기에 2조가 환입됐다는 얘기도 있고 1조라는 얘기도 있고 1조 5천 얘기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환입되고 나면은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재평가 또 할 거 아닙니까? 향후 가격이 달라지면 그것도 환입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만큼 환입이 돼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만은 아직 끝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거고요. 네. 이렇게 어쨌든 반도체 가격이 좋았다는 거니까 네. 그 뭐죠? 하이닉스 똑같죠.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도 똑같았죠. 그러니까요. 가격이 크게 다를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높아지겠네요. 그렇지. 최근에 높아진 게 6조 2천. 6조 2천. 그 전께 5조 8천. 네. 헉, 많이 높였네. 그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10조 4천인데 그러니까. 거기 메모리 반도체만 한 6조 몇 천 원 하거든요. 네. 삼성이 6조 몇 천인데 하이닉스가 메모리 전부잖아요. 하이닉스가 HBM도 있는데 삼성보다 낮을 메모리 마진 낮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하이닉스 숫자도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6조 4천? 지금 나온 게 6조 2천. 6조 2천. 근데 삼성의 메모리가 6조 2천은 넘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숫자도 내려갈 확률보다는 내려가면 오히려 네거티브 할 것 같아요. 왜 내려왔지? 물론 그럴 수 있지.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개수는 작으니까. 근데 HBM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나오든지 해야 되니까 지금 6조 2천 부른 사람 숫자가
이상한 숫자 아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6조 2천 SK 하이닉스. 네, 하여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좀 어때요? 네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네, 왜냐면 지난번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잘 나왔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음. 한 3%의 가능성은 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날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2분기 실적 잘하는데 3분기도 좋아져요. 3분기가 원래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는 네. 평균 한 11조 후반, 11조 9천억이었는데 네. 어제 오늘 나온 거 리포트 보니까 거의 14조에 육박해요. 오. 2조가 플러스 돼요. 아, 그럼 지금 3분기에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죠. 그러니까 2분기 20.4, 3분기 13조 후반, 14조 사이 네. 나오는 거예요. 어. 그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60조 넘어가고 PBR 1.5에서 1.6배를 내년에 주고 네. 내년에 실적이 한 60조만 넘어가면은 올해 한 40조 중반에서 ROE가 내년에 12%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9만 한 4천 원, 1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좀 더 공격적이죠.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낮았던 것을 포함해서 10만 5천 원이었는데 오늘 다 12만 원짜리 몇 개 나온 거 봤을 때는 평균에 12만 원은 될 것 같거든요. 11. 네. 지금 주가에서 내려가면서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다 진짜 올해 3,000피 가겠는데요. 진짜 3,000피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스피 전망으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30%예요. 네. 합해서. 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까지 합하면은 이 삼성전자 우선주도 합하면은 37%예요. 요거 주식 4개만 가지고 시총이 합이 37%예요. 37% 생각해보세요. 코스피에서. 그거 곱하기 한 0.06% 해보면은 네. 그거만 5%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2,916이 나와요. 아, 2,916이요? 다른 거 다 빼고 다른 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네이버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이런 거 가만히 있다 치고 금요일 기준으로 삼성하이닉스 현대차기아만 한 5, 6% 더 올라가면은 네. 합하면 2,916이 나와요. 반도체랑 자동차가 딱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른 현대차기아 거 가만히 있어. 딱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 문제죠. 근데 오늘 또 SK 하이닉스는 빠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폰틴인데 삼성이 SK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리세이브니까 삼성전자가 가면 가는 거야. 오늘 못 가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럼 지금 포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반도체랑 자동차 남아요? 그렇죠. 왜 웃어? 이렇게 혼내실까봐 조금 무서웠거든요, 뭐. 방금. 반도체랑 자동차 남아요? 이러면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사요? 골고루 사면 돼요. 골고루.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건 전제가 2,916하고 금리 인하가 2번 해야 돼요. 9월 달에. 지금 기준으로 가야 9월하고 되고. 12월. 네. 이게 흔들리면은 약간 빠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미뤄지는 거죠. 2,916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CPI가 이번 주 나오잖아요. 네. CPI가 3.1% 보고 있거든요. 헤드라인이. 그러면 이제 고용이 냉각되고 있고 인플레가 잡히면 물론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게 조금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중동 문제가 또 해결이 어떻게 될지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켜보고요. 그래서 금리는 2번. 그다음에 ROE를 결정하는 주요 그 회사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 돼요. 일본처럼 삼성전자처럼 하이닉스 잘 나오면은 네. 그 ROE가 평균 한 9.2%, 9% 초반 정도를 우리 한국의 코스피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금리를 2번 정도 내리면은 COE, 코스트 오브 에퀴티, 이자와 관련되는 거, 요거 7.5% 하면 그렇게 컨비네이션하도 2,915에서 2,920 정도 나와요. 2,900 한 20 정도 사이에 어디 정도는 뭐 이게 다음 주에 가든 이번 주 말에 가든 이번 달 안에 가든 또 늦어서 다음 달에 가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고요. 네. 그 모의 포트는 그 한도 내에서 한다면은 일단 현금은 한 25%, 25%. 나머지 75%를 하는데 여전히 인도 시장이 있네요. 인도 시장 있죠. 한번 들어가는 거 빼는 거 아닙니다. 인도 시장은 빠지면 더 살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안 빠지지만 미국 한 14%하고 14%. AI죠. 네. 한국의 AI 반도체 하드웨어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하고 만드는 대장주, 네. 그다음에 소재주, 장비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든지 설계 이런 회사는 빼고요. 네. 인도하고 현금 빼고 네. 66%의 반 정도는 AI하고 미국하고 한국의 AI 32% 가져가는 네.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 밸류업, 네. 은행이나 자동차 등 12%. 그다음에 조선방산주 11%. 기타 2차 전지 바이오 6%.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화장품 비용. 화장품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좀 조정받아서 그런가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는 골고루 섞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 비중 52% 말씀해 네. 주시면서 금투세가 언급되어 있는데. 아, 이게 뭐냐면은 금투세가 만약에 변수가 나쁘게 변화되면은 한국 비중을 확 줄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어디로 가요? 미국이나 미국 인도 AI? 시장 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외국이 다 안 좋으면은 현금을 잃을 수도 있겠죠. 현금은 현재는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금투세가 변화가 나쁘게 된다는 아직 힌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가져가도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리포트 네, 리포터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LG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NH에서 나온 삼성전기 리포트, 삼성전기. 그 다음에 또 IM 하이투자에서 나온 MLC 산업 리포트인데 네. 이것도 결국 삼성전기예요. 그래서 조금 반도체 핵심이 아닌 것 중에서도 그 실적이라든지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L전자는 사실은 그 자체만 보면은 아주 섹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L전자 항상 못 갔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자회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LG 디스플레이나 LG 노텍. 근데 둘 다 실적이 좋아요. 네. 특히 하반기는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지거든요. 유상증도 끝나고 그래서 그 자회사 이슈가 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L전자가 그리고 B2B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고 LG전자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 무슨 뭐 냉각 관련된 것도 네네. 있고 그런 것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오기 때문에 모멘텀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서 지금 주가는 아직은 모멘텀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삼성전기는 좀 더 L전자보다는 조금 좋은 점은 그렇게 확 빠지진 않는데 나쁜 점은 이것도 무겁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커패시티가 있는데 커패시터 MLCC. 네. 근데 이것을 기존하고 달리 실리콘 커패시터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AI 시대에 딱 적합한 새로운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 관련되는 리포트를 NH투자증권에서 7월 5일자에 썼고 네. IM 하이투자도 마찬가지로 MLCC 업황 플러스 MLCC가 AI 시대에 되면서 어떻게 개수가 늘어나는가. 이제 일반적인 AI PC가 되면은 MLCC 비중도 뭐 용량이 30% 이상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오. 서버에서는 한 두세 배 늘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뭐 이번 달 또는 이번 분기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겠지만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AI 하면 당연히 반도체만 생각하지만은 그 부품 단에서도 야금야금 조짐이 좋게 발생되고 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제 더 살 게 없을 때는 이런 것들도 아마 손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확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실적 즈음됐을 때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되거든요. 네. 이번 주 지나면서 다음 주에 분위기 좋으면은 이런 것도 한번 관심부에 넣어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전자, 삼성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장렬하게 매크로부터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